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2차 김상덕 국제경제 역사 경제를 위주로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명절인데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규제개혁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형식에 관련 없이 국민이 규제라고 느끼는 것에 규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국민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이란 정부, 민간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규제개혁이 필요한가? 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5년마다 정부가 바뀝니다. 새 정부는 묵은 것을 버리고 새 보도에 담아서 신선한 정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선한 정치를 국민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공산주의와 같이 이런 독재라면 신선한 정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왜 규제냐? 규제 개혁을 하느냐? 공정한 경쟁 추진,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민간 자유를 보장시키고 또 상의를 발휘하게 하여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것입니다. 추진 원칙에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이나 또는 생각 방식이 속도전이 되어야 하고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희미하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이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나라를 갖다가 5년 동안 망한 나라를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자는 국민, 기업의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규제개혁입니다. 개혁의 어려움은 관료의 저항, 전 정부의 저항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저항이라든지 그다음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항하는 것, 정치적 가치나 즉 여야 정치적 이해 득실에서 충돌하는 것. 이번 정부에서 대정부 질문을 보면은 참 답답하고, 야, 저런 저지들이 우리가 뽑았나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대정부 질문이 아니고 국민의 왈권리에 그런 초점을 맞추는 대정부 질문이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불러놓고 엉뚱한 질문으로 창피해 주는 질문, 한건 하는 질문, 국민 앞에 그냥 큰 소리 쳐서
기죽이는 질문, 이것뿐이었습니다. 참 저질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어렵습니다. 나라 발전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개혁이 부진해서 범죄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런 계기를 현 정부는 2년 반 동안 마련해 주어서 범죄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자가 나라를 우야좌야하는 그런 나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국민의 권한을 갖다가 다 주권을 주었으면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마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차라리 신부나 목사가 되시죠.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공동체로 엮어넣은 한동훈, 유연석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오히려 과거의 부정부패를 덮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만일에 기대에 어긋나면은, 개혁에서 어긋나면 빨리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국가기강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대통령님 똑똑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공부하시고 검찰총장이 되신 분이 이렇게 무능하게 국가기강을 이렇게 할 줄은, 범죄자를 덮고 2년 반 동안 참 몰랐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한동훈이나 또는 이원석이가 죄 없는 그러한 박근혜를 엮어 넣어서 개혁의 정반대로 가는 사람을 검찰 권력에 두고 정치를 했다.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새 정부가 피해자를 덮는 자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벌어져서 바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실망을 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이 다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또나 이원석이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자체부터서 이것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 회피는 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이것은. 공기업 사장이 임기가 끝나도 전 정부에서 알바기로 박아놓은 그런 사람들, 임기가 지났는데도 왜 임명 안 하십니까? 우리나라 사회 정치의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대통령 눈에는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새 정부면 새 정부답게 새 인재를 부대에 담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미적미적하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전국이다. 검찰에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검찰 전국이다. 그렇게 뒤집어 쓰게 만들고 몰아가게 만든 게 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공기업 사장에 임기가 끝났는데도 왜 임명 안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한국에 인재가 없습니까? 또 5.18 권력형 비리, 일반 가짜 유공자를 빼더라도 권력형 비리 65명이 발표됐는데도 왜 조사 안 하십니까? 난 이거 이해 못합니다. 새 정부는 당연하게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됩니까? 가짜를 듣고 가짜를 인정해주는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지지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지금 지지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 원인을 그 보좌관 그리고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행정관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파악을 안 하십니까? 왜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저라고 봐서는 정치 애교라든지 그 다음에 탈원전이라든지 복원시키고 대통령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지가 안 올라갑니까? 바로 내치에 우린 내부의 정치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거짓말 미국 소고기 때문에 항복했지 않습니까? 자파들한테. 경찰관 그냥 반 정부 세력들에게 계급장에 뜯기는 사태까지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가 잘못했다 사과했지 않습니까? 뭐를 잘못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끝났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뭐가 당신이 잘못했습니까? 5.18 가짜 유공자, 문재인, 박지원, 그리고 이해찬 등 이 사람들이 강주 민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주 민주화에 대해서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짜 유공자로 변신을 했는데 조사 안 하십니까? 대통령이. 지만호, 최순실 왜 석방 안 하십니까? 지만호 박사는 근거 없는 말을 했습니까? 5.18에 대해서 근거 있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고령에 왜 석방 안 했습니까? 지만호의 고통, 개인적으로 억압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상해야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한동훈 예원석은 박근혜 대통령을 뒤집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죄를 주고 그렇게 몇 번째 전화에도 하면서도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습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그러한 당원들은 참 내 당원들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국민의힘 당원들 머리가 썩었어 정말. 당원들이라면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또 창의적이고 개혁적으로 나가도록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순 바람잡이 같아요. 바람잡이들.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좀 개혁을 박차를 가십시오. 정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처럼 개혁을 드라이브를 밟아서 남은 임기 얼마 남았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제 대통령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기회도 없습니다. 한 번 대통령의 실수는 영원한 역사적으로 실수고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개혁 드라이브해서 우리 국민이 신나는 삶, 좀 향기로운 삶, 뭔가 희망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론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